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전화기를 안 꺼놨네요. 엎어주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유희성입니다. 아, 먼저 강의 시작에 앞서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슬픔이 있는데 여러분들 각자 믿으시는 분들께 그분들의 좀 명복 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우리가 행복하려고 사는데 너무 슬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를 평생 현역으로 행복한 부자로라는 주제로 했고요. 어, 저는 직업 강사로서 이 첫 페이지가 제일 중요한데 첫 페이지를 뭘로 할까 하다가 아, 한 5년 전쯤인 것 같아요. 4년에서 5년 전 코로나 오기 전에 하와이 마우이에 가서 아마 제가 생각에 뭐 아웃백 스테이크 정도 되는 무슨 식당에 앉아 점심을 먹을 때 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사진을 한 컷 찍었는데 찍어주신 분은 최정은 사장님인데 표정들이 다 제각각이고 아마 제 생각에 조금 19금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저렇게 동시에 웃을 수 있는 건 19금인데 어떤 내용 때문에 웃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행복하게 웃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제목으로 행복한 부자로인데요. 저도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성공하신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 자산이 막 50억, 100억, 막 빌딩이 있고 그러면 무지 행복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오늘 큰 주제로서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요즘 안녕하세요, 안녕하신가요란 말을 말하기가 어려운데 또 한번 더 나아가서 행복하신가요? 라고 묻기에도 참 어렵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자 시작. 그래요? 누구는 속으로 신복 이렇게 읽으셨을 거예요. 속으로 그런 분 있어요. 꼭. 이게 신복이 되려면 회기 하나 없어야 신나면 진짜. 제가 마케팅 강사를 하다가 이 행복이라는 주제로 관심 갖게 된 이유가 마케팅과 연결된 사회교육 주제 중에 하나가 창의력이에요. 마케팅을 잘 하려면 창의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창의력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어떤 사람이 창의적인 생각들을 하려면 자존감과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복을 또 들여다봤어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사회가 세계 7대 경제 대국이고 정말 가가호 보면 여러분 제가 51살인데요. 어렸을 때 제일 슬펐을 때가 뭐냐면 새 학기가 시작되면 선생님이 조사를 해요.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집에 차 있는 사람, 집에 테레비 있는 사람 막 이런 거예요. 저희 집은 아이스박스 있었거든요. 심지어 방의 개수도 조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는 단칸방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들 살만해졌어요. 집에 차 한 대 없는 집도 거의 없고. 그런데 그렇게 물질적으로 살만해졌는데 우리가 별로 행복 지수, 전 세계에서 조사하는 행복 지수를 보면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 웬만하게 나쁜 건 다 우리가 1등이에요. 그리고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면 특히 청소년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면 우간다 아이들보다도 우리 애들이 더 불행하다고 느껴요. 이 과연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속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한자를 보니까 우리가 늘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알았어요. 이 행자가 어쩌다 행자예요. 요행수 할 때 행자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행복한 거지 계속 행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계속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건 정신병으로 조증이라 그래요. 흥분되어 있는 상태. 그럼 우리가 계속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글자를 하나 제가 임의로 만들었어요. 행할행 복복. 내가 복을 직접적으로 행하고 복받을 짓을 하고 우연히 누가 주는 복 말고 내가 복을 적극적으로, 위의 행복은 어쩌다 수동적으로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오는 거라면 밑에의 행복은 내가 복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제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새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시대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단어가 그 시대를 대변합니다. 그걸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한 10년 전쯤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썼던 말들이 웰빙이었어요. 그 웰빙이란 말을 풀어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막 캠핑 가고 잘 먹고 먹방하고 막 그랬어요. 그게 엄청나게 그냥 잘 먹는 게 정말 한국 사람들이 무슨 먹는 귀신이 들었는지 정말 먹는 거에 또 엄청나게 목숨을 걸죠. 그런 시대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를 또 거치고 나니까 그 다음 나온 단어가 뭐냐면 웰다잉이에요. 잘 죽자. 왜 잘 죽냐면 노년에 많이 아프면서 돌아가시거든요.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그 시간이 유병기간 또 아파서 지내는 기간이 굉장히 길더라는 거예요. 이제 요양병원도 싸져가지고요. 다 요양병원 요양원 가 계신 거예요. 사실 슬프게도 제가 어저께 지방을 좀 갈 일이 있는데 강의를 외부 강연 평창군의 공무원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아버지 요양병원에 전화가 온 거예요. 요양원에서. 코로나가 걸리셔서 잠깐 병원으로 했는데 아버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 핸드폰을 요양원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급하게 전화를 했더니 병원 휴게실 가서 혼자 앉아 계시고 혼자 어디 잠깐 나갔다 청와대에 무슨 좋은 병원이 생겼다고 거길 찾아가시겠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쓱 웃으시지만 저는 일단 머리가 아찔한 거예요. 치매가 있는 노인이 81살 먹은 노인이 병원에서 사라졌다고 하니까 이게 생을 마감하는 때까지 얼마나 슬프고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또 화두로 나오는 게 뭐냐면 평생 현역이라는 거예요. 평생 현역. 이게 그러다 보니까 책도 막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그 행복 강의, 은퇴 예정자 강의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대우조선 이런 대기업에 가서 은퇴를 한 5년 정도 앞둔 사람들이랑 강의를 할 때 여러분 미국 은퇴자 협회, 미국 행복협회에서요. 행복재단에서 사람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7대 요소를 선정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뭐가 있을까요? 건강, 또 돈, 또 친구, 또 일. 맞아요. 그나마 여기는 우리는 참 적극적으로 대답하는데 어떤 공무원 강의에서도 입을 안 벌려요. 특히 돈은 제일 많이 박에 나와. 괜히 돈 얘기하면 너무 세속적이고 그런 거예요. 실제로 사람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요소를 봤더니 이렇게 7가지랍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지 않죠. 근데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뭘 했냐면 이 각각의 요소가 뭐 예를 들어 내 건강보다 자식이 더 중요하다라든지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없어요. 대신 어떤 걸 연구했냐면 이 요소 중에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해봤어요. 다른 요소에 영향을 미쳐.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영향을 미칠까요? 돈, 맞아요. 돈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어요. 또 맞아요. 건강도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직업도 못 갖고 취미생활도 못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상호 연관성으로 봤을 때 직업이라는 거. 안정된 직업과 평생 직업과 만족할 직업을 갖고 있느냐가 나머지의 영향이 제일 크다. 영향력으로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랑이 깨졌어요. 이혼했어, 부부가. 이혼을 했다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친구를 못 만나는, 친구를 더 자유롭게 만날 수도 있고, 이혼을 했다고 해서 건강이 다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나는 이혼하고 건강을 되찾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드디어 이혼했구나. 드디어 해결했구나.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깨지면. 그런데 내 직업의 안정성이나 직업의 만족도나 이게 떨어지면 첫째 돈을 못 벌고요. 연쇄적으로 사랑도 깨지고요. 친구도 못 만나고 자식도 키우지 못하고 건강도 급속도로 나빠지고 취미생활도 못하죠. 그래서 행복의 요소 중에 미국의 행복학계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된 사람. 그러니까 직업이 안정적이고 직업의 만족. 그리고 더군다나 평생 어떤 일을 갖고 있는 걸 중요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대에 은퇴 준비라는 건 노후 자금이었어요. 연금 같은 거. 그거 되면 끝났다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게 끝난 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저만 해도 저희 사는 아파트에 제 ROTC 선배님인데 올해 67세 정도 되셨는데 부부 교장이세요. 두 분 다 교장으로 퇴임하셨어요.
40년 가까이 교직 생활을 해서 연금이 어마어마합니다. 두 분을 합치면 조금 감해지기는 하나 두 분 앞으로 한 800에서 700에서 800 사이가 매달 나와요. 자기 집에 60대 부부가 6, 700 다 못 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갈 데가 없어요. 그 선배님이 은퇴하고 캠핑카를 사고 한 1년 반을 전국을 떠돌더라고요. 사진이 계속 올라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캠핑카를 팔았어요. 더 이상 갈 산이 없대요. 그리고 뭐 일과나 누구를 만나는 걸 여쭤보니까 은퇴한 교장 선생님들이 한 달에 한 두세 번 만나서 2만 원씩 내고 점심 먹고 헤어지는 거죠. 그때 무슨 얘기예요? 과거 얘기예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미국 은퇴자협회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은퇴 준비자들에게 필요한 건 평생 할 수 있는 세컨 라이프 플랜 중에 두 번째 직업, 그 직업이 평생 죽는 날까지 할 수 있는 기술을 하나 익혀라. 그게 뭐 빵을 굽는 거든 커피를 내리는 거든 뭐가 됐든 평생 일해야만 행복하다라고 전제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평생 현역이라는 단어를 구글에서 검색해 보니까요. 1700만 개의 검색어가 뜨더라고요. 평생 현역으로 사는 법, 평생 현역 사회 고령화의 해법 뭐 해가지고 평생 현역 준비 프로젝트. 왜 이런 이슈가 나오냐면 이제 연금으로 어떻게 노후에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도전하고 하는 것들이 불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막 이런 뭐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시영 박사라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 행복 분야에서 강의를 많이 하시고 저기 양평인가 어디에도 막 힐링센터 만들어 운영하는 이시영 박사님이 세레토닌 하라라는 게 세레토닌이 행복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복하라는 그런 책에서 평생 현역으로 뛰어야 한다면 조건이 3개가 있는. 첫째, 100살까지 네 발로 걸어 다녀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결국엔 인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뇌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 저희 아버지가 육체적으로는 멀쩡하십니다. 뇌 일부가 치매가 오신 거예요. 오랫동안 드시는 혈압 강화제, 오랫동안 드시는 술, 뭐 이런 요소로 뇌가 이렇게 작아지고 뇌 일부가 상한 거죠. 마지막으로 평생 할 일, 가로 열고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근데 행복하기 위해서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이 행복의 주요한 7대 요소를 모두 제공하는 기회에 대해서 지금부터 오늘 설명드리려고 해요. 목표는 뭐다? 여러분 남은 삶이 나이와 상관없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 1년 전쯤엔 삼촌이 조카에게 권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었어요. 우리 젊은 세대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됩니다. 원래 경제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서민들의 이자나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이자가 올라가면 은행이 돈을 많이 벌겠죠. 그 돈을 누구 주머니로 들을까요? 은행 주식 많이 갖고 있는 사람으로 배당으로 들어가죠. 실제로 이게 경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다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서민들의 어려움이 부자의 주머니로 쏠리는 현상. 그게 주기적으로 일어납니다. 주기적으로. 인류 역사상. 그래서 대기근이 들 때 부자는 더 부자가 돼요. 대기근이 들 때 먹을 거 없을 때 자기 창고에 있는 쌀을 갖고 빌려주고 그 사람의 논을 뺏고 밭을 받고 그러는 거죠. 그게 인류 역사에서 계속 일어나요. 한국 경제도 지금 여러분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해주고 있는 건데요. 본인들이 가까운, 그러니까 본인들과 여러 가지 방향성이 가까운 정권이 이렇게 집권을 하면 위기의식을 잘 얘기 안 해주는데 실제로 지금 굉장한 경제학자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추성욱 사장님 남편분 김민용 사장님 회장님이거든요. 토목회사 회장님이에요. 작년 연말, 올해 한 중순까지 저랑 무슨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년에 큰 프로젝트 하나가 이제 가격이 조율돼서 곧 삽듭니다 했는데 스톱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자가 너무 올라요. 그래서 공사가 스톱돼 있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제가 제목을 조카가
삼촌, 고모, 이모에게 전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 아내가 반대해서 앞에다 실지는 못하고 제가 구두로. 근데 그게 여기서 말하는 삼촌 조카라는 건 저보다 무조건 윗세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들도 곧 언젠가 50대 이상 60대로 갈 텐데 그 노후 준비를 지금부터 한다면 훨씬 빠르다라는. 그래서 누구도 막론하고 여기에다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큰 축의 경제 대통령이 근자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면 빌 클린턴입니다. 이분이 선거 때 재선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선거 캠프에. 막 선거 캠프가 뭐 이 슬로건 저 슬로건 하니까 클린턴이 뭐라 하냐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한마디로 재선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를 부흥시킨, 지금도 이분이 성추문으로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미국 경제가 가장 화랑일 때의 대통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빌 클린턴이 뭐라 그러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인생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랬어요. 원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회는 국가가 또 사회가 제공해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경제 대통령 추앙받는 빌 클린턴이 미국의 네트워크 사업하는 사람들 총회에 가서 화상으로 이 멘트를 한 거죠.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정당은 다르지만 그 다음 도널드 트럼프, 제가 도널드 트럼프를 막 10년 전쯤 얘기할 때는 그냥 사업가였지만 이분도 미국의 대통령이 됐죠.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평범한 사람에게 성공을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야말로 인생을 한번 역전해 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라고 얘기해요. 이 양반이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떤 토크쇼에 나와서 자기가 미국은 MLL이라 그래요. 멀티 레벨 마케팅. 실제로 미국 멀티 레벨 마케팅 회원이면서 거기서 큰 수당을 또 받고 있어요, 이 양반이. 자기 건물이 많기 때문에 건물에, 미국은 전기가 민영화돼 있어서요. 건물을 전기를 내가 선택해다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특정 회사를 선택해서 쓰면 수당이 나오게 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어요, 미국에. 그런 걸 통해서 자기 건물이 많으니까 자기 소속된 건물을 다 그걸로 연결해서 수당을 받는 거죠. 이렇게 경제에 민감한 사람들이 이 기회를 얘기합니다. 최근 6년 동안 미국의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의 직업군을 조사하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1위가 뭐예요? 20%가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들이 갑자기 급부상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금융 쪽은 늘 큰 부자를 만들어냈지만 우리같이 종잣돈이 없는 사람, 시드머니가 없는 사람한테는 우리에겐 기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큰 트렌드라는 거예요. 어때요? 이마트, 홈플러스, 평생 안 없어질 것 같은 마트들이 어때요?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해요.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요.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물건 받기를 원해요. 이 트렌드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한때 그 이마트, 홈플러스 어떤 트렌드가 있었어요. 우리가 물건을 산다, 두부를 산다, 콩나물을 산다 그러면 아이들 시키거나 해서 동네 슈퍼마켓에서 사던 트렌드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콩나물을 사러 차를 몰고 가네. 그리고 한 일주일 먹을 만큼 2만 원치의 콩나물을 사기도 하고. 그게 트렌드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때요? 주말은 그 대형 마트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게 여가 활동처럼 됐죠. 그게 트렌드예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트렌드를 잘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나면 많은 기회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주변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대부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기회예요. 봐요. 집값 오른다고 다 해가지고 샀을 때 상투들 잡았잖아요. 주식 오를 거라고 해서 다 영끌해서 상투 잡았잖아요. 기회는 언제냐? 주식이 폭락할 때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폭락하는 시점에 간이 작아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확률적으로도 지금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상은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그쪽으로 안 가고 있어요. 많은 회사들과 많은 리더들이. 여의도 간다고 버스 간판 걸고 사람을 태우고 영등포 가고 있는 거고, 뭐 울산 가고 있는 정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내려보니 내가 목표한 데가 아니야. 그럼 그게 손해거든요. 실제로는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그 위험함 속에 우리가 잘 살펴보면
보석 같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식도 공부하고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발표한 게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로 일어난 총 공식적인 합법적인 네트워크 회사들의 매출을 합쳐보니 5조 정도 되는 거죠. 그중에 1조 8천억 정도가 사업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저도 2019년에 저기서 3억 정도를 받았고, 누군가는 연 1,000만 원을 벌어가기도, 저처럼 3억을 벌어가기도 하고, 굉장한 다양한 사람들이 저 시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도요, 실제 네트워크 마케팅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서 생기는 과정에서 유통 마진을 줄여서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그림으로 볼까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전에 동네에서 콩나물을 살 때, 동네 슈퍼마켓을 이용할 때 유통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유통 마진을 남겨야지 이 사람들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대략 한 400원의 공장 출고가가 우리한테 올 땐 600원에서 1,000원에서 1,200원 이런 정도로 유통 마진이 붙습니다. 그 틈새를 노려서 나타난 게 대형 할인마트인 거예요. 요 단계를 줄이면 아무래도 비용이 줄 거 아닙니까? 그걸 대형마트가 우리가 싸게 드립니다라고 끌어모은 거죠. 근데 이것도 끝난 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요,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직접 사게 되는 거죠. 이 직접 사는 흐름 속에 네트워크 마케터들이 중간에 역할을 하면서 회사를 대신해서 광고를 해주면서 광고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고비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도 기업에서 제일제당, 한국약품 다녔잖아요. 이 물건을 생산한 사람들의 고민이 뭐냐면 판매인데, 그럼 판매가 안 되면 뭘 하냐 그러면 광고밖에 생각을 못 해요. 여러분, 지금 21세기를 이끄는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의 대부분 수입이 뭐예요? 네이버의 수입이 뭐예요? 광고비. 페이스북이라는 막 수다 떨고 하는 회사의 수입이 뭐예요? 광고비. 이해되십니까? 유튜브에서 돈 번다는 유튜버들이 왜 돈을 벌어요? 광고가 붙어서. 광고비예요. 이 기업의 광고비가요,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불확실해요. 광고를 얼마나치 해야 될지 몰라. 그리고 얼마나치 한다고 팔릴 보장도 없어. 그러니까 불확실한 비용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했는데 안 팔리면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회사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통상적으로 광고비가 한 30에서 35% 들어가니까 이걸 그냥 확실한 광고비로 쓰자. 무슨 말이냐? 텔레비 광고, 라디오 광고 한다고 그거에 비례해서 상품이 팔려나가지 않으니 차라리 네트워커들에게 당신들이 이것을 소개하고 누군가 사게 만드는 광고를 해주면 그 일어난 매출액에 상응돼서 광고비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정당하고 확실한 돈이죠. 그러면 기업은 뭘 줄일 수 있어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에게는 일자리라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제가 공부하고 기회를 잡으시라 그랬어요. 공부하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런데 고려 요소가 크게 4가지 정도만 고려하면 큰 실패를 면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회사가 어떤 회사냐, 안정적인 회사냐, 도망갈 회사냐, 도망가지 않을 회사, 재정은 어떠냐 이런 거고요. 두 번째, 그 회사가 취급하는 아이템, 그 상품의 종류가 시장성, 성장하는 쪽의 아이템이냐. 예를 들어 아이템이 기저귀 산업이야. 여러분 주식을 산다면 기저귀 만드는 회사 주식 사겠어요? 분유 만드는 회사 주식을 사겠냐고. 왜? 큰 틀에서 사람이 줄어들고 아이 출산율이 줄어드는데 그 회사 주식을 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템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내가 노력한 거에서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수입을 주느냐예요. 그게 이제 보상이라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내가 활동하는 데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간단합니다. 이 회사는요 1994년도에 생겨서 이제 거의 30년을 바라보는 미국의 나스닥 상장사입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가장 위험한 회사가 식품회사입니다. 왠지 아세요? 식품회사는
잘못 사고 하나 터지면 문 닫는 건 일수가 아니에요. 집단소송제라는 게 있거든요. 잘못 걸리면 그냥 회사는 다음날 문 닫아야 돼요. 식품회사가 미국에서 30년 동안 건재하고 있고 나스닥이라는 데 주식이 상장돼서 하고 있다면 이건 그냥 볼 필요가 없는 거죠. 특히 미국의 주식 시장은 투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전 세계 최고입니다. 거기서 실시간 3개월에 한 번씩 전 세계 재고 28개국의 재고를 조사해서 재고와 부채를 공시하고 그거 까딱만 얼기죠. 상장 폐지예요. 시장을 어지럽히고. 우리는 그 공산당 빨갱이 이름 뭐 이러면서 체제 전복 세력이라 그러잖아요. 미국은 체제 전복 세력을 주식시장에 장난하는 세력들을 체제 전복. 왜? 자본주의의 꽃이 주식시장인데 거기서 장난질을 친다? 체제를 전복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은요. 주식시장만 따로 들여다보는 검찰청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을 월가의 저승사자라 그래요. 그런 검사들이 기업에 딱 뜨면 기업은 아작이 납니다. 그런 엄격한 시장에서 상장을 유지하고 있다. 회사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두 번째 아이템입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 상품을 유통시키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취급하는 품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있고요. 화장품도 있고 생활용품도 있고 통신도 심지어 뭐 물도 뭐 다양한 것들이 네트워크 방식으로 유통됩니다. 근데 전 세계 평균을 보면 건강식품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근데 한국 시장이 약간 특이합니다. 한국 시장의 네트워크 시장에서는 1등 하는 회사, 2등 하는 회사가 다 생필품이에요. 그 회사가 먼저 들어오고 시장을 선점했던 거지 전 세계 흐름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인데요. 핵심, 정말 본질적인 건데 여러분 누차 길게는 설명 못 드리지만 이제 세포 단위의 건강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글리코 영양소를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이 설명을 들을 때 좀 믿기지 않았어요. 설명이 너무너무 논리적이고 대단한데 이런 대단한 게 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 이게 저의 질문이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 질문은 다 풀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흘러갈 때는 돈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고와 연관이 되는데 이 회사가 거기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안 돼요. 그리고 한 회사가 만들다 보니까 이 회사가 아무리 광고비를 쏟아부어도 시장에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한 명도 모르지 않을 글루코사민이라는 성분은 한 15년 전쯤에 어느 회사가 개껍데기에서 추출한 사람의 뼈의 성분 중에 하나가 글루코사민이라는 거 알고 그 글루코사민과 똑같은 성분을 개와 조개 껍질에서 추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글루코사민을 먹기 열풍이 불었죠. 근데 그게 왜 불었냐면요.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다 들어와서 동시에 광고를 하다 보니까 전 국민이 알게 된 것처럼 이 회사는 지금 왜 글리코 영양소가 안 알려지지 않았냐면 한 회사만 만들고 이 회사만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포 표면에 있는 결국에는 우리 몸은 세포가 건강해야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인 답에서 눈이 아프다. 눈의 문제가 있다. 눈세포가 아픈 거고요. 간이 아프다. 간세포가 아픈 거예요. 위가 아프다. 위세포가 아픈 겁니다. 세포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건강을 논의할 때 우리 대표적으로 뭐래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이걸 우리는 대사활동이라고 해요. 근데 몸에 있는 세포도 똑같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세포도 먹어야 돼요. 포도당이란 걸 먹어야 되고 산소를 먹어야 되고 물을 먹어야 돼요. 그 배달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심장은 죽어라 뛰고 있는 거예요. 죽어라. 뭐 하려고? 세포에 영양분을 보내려고. 그래서 그게 세포 안으로 원활하게 들어가고 나가고 이러면 세포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갈 포도당이 안 들어가기 시작하고 자꾸만 소변통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질병이 뭐예요? 당뇨병인 거예요. 세포 안에 들어가서 영양 역할을 해야 될 게 자꾸만 소변통으로 가니까 세포는 굶어지고 나중에 살이 쪽쪽 빠지고 기능이 망가지고 그 세포가 아프니까 주변이 아프고 그래서 당뇨 후유증이라는 게 오는 거죠. 세포가 망가지는 거예요. 세포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이 물질이라는 거죠. 이걸 공부하고 나서 제가 건강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이 다 풀어지더라고요. 여기 여러분 글리코 영양소가 몸에서 부족했을 때 그러니까 글리코 영양소가 이것을 치료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글리코 영양소가 몸에서 부족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증상들이죠. 왜냐하면 글리코 영양소라는 건 세포의 건강을 관장하는 건데, 그게 충분하지 않으면, 세포 표면이 충분하지 않으면 세포가 먹고 사는 일이 안 되면서 세포가 아파요. 그래서 어떤 부위들이 아픈 거예요, 지금. 피부가 아프든 두피가 아프든, 두피도 피부고요. 두피도 세포고요. 그래서 그 세포가 아픈 이유들을 다 한 거죠. 근데 여기 쭉 열거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질환들에 이렇다 할 치료제가 있는가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저 중에 치료약이 존재하는 건 제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증상. 그러니까 아프면 좀 가라앉히고 뭐 하고 하는 정도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이 세포 단위의 연구들을 계속 92년도부터 그 이전에도 했지만 세포 단위에 대한 연구들을 하면서 핵심 물질이 뭐냐면 세포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1년에는 세포 순환과 관련해서 또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문제는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너무 어려운 책들로, 영어책으로, 의학책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 거죠. 근데 알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글리코, 세포 표면을 구성하는 그 글리코와 무관하게 살지 않았어요. 세포 표면에 그 영향을 주는 그 영양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다는 자연물질 중에 인삼, 차가버섯, 영지버섯, 로니, 아사이베리, 우리가 일상에서 과거 이래로 계속 우리 인류가 먹으면 참 회복이 돼. 동남아가 보면요, 론이라는 열매가 못생기고 맛도 없어요. 달지도 않은데 채도 짜먹고 상처 나면 찢어서 이렇게 바르고 그렇게 쓰는 거죠. 왜 좋은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바르니까 상처가 옛날보다 빨리 아물어. 알로에 잎 딱 잘라서 화상 난데 딱 붙이니까 빨리 아물어. 왠지 모르는 거죠. 우리 고려시대에 인삼이 왜 좋은지 모르지만 그렇게 귀한 약재로 쓰인 게 어찌됐든 기억이 떨어진 사람한테 잘 다려 먹이면 기력을 회복하는데 왜 나은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시간이 흘러서 알게 됐어요. 뭘로?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역할을 하는데 그게 세포 촉수에 관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지금 한 20년 전에요, MIT 공대에서 앞으로 20년에서 30년 후에 세상을 바꿀 기술을 쭉 10가지를 뽑았는데 그중에 여러분 메카트로닉스가 뭐냐면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자율주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정말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는요 거의 자율주행 차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국산차들도. 그리고 태양을 활용한 전지라든가 그게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글리코 영양소와 관련된 글리코 믹스라는 발표를 합니다. 그때 메나테크는 상장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뭐지? 라고 찾아보니까 이거와 관련된 직접 관련된 회사가 미국의 텍사스 시골에 작은 기업 하나가 있는데 나스닥에 상장돼 있더라. 그래서 주식이 그때 9배가 올라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학생들 책에도 이제 이렇게 나와요. 탄수화물이 붙어있는 당단백질, 여기 있는 이게 세포 촉수거든요. 요게 표면에 있더라라고 우리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아이템만 또 중요해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가 돈을 벌고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왔는데 이게 과연 나에게 직접 돈이 되느냐죠. 그래서 인정과 보상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여러분들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누르면 100% 10억이 나오는 버튼이 있고요. 누르면 1000억이 나오는 거 있어요. 어떤 거 누르실래요? 1000억을 누르겠죠. 근데 1000억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확률이 0.001%예요. 10,000분의 1이에요. 확실한 10억을 누르실래요? 저렇게 확률이 낮은 1000억을 누르실래요? 예. 어떤 분은 그래도 난 1000억이야 누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메나테크 보상을 얘기할 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어마어마한 큰 돈을 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각자의 몫이기도 하고 여건에 따라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다른 공간에서 다른 영역에서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 수익률이 정말 기대 이상입니다. 제일 뒷장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대기업에서요 꿈의 연봉 1억까지 가는데 평균 20년이 걸려요. 근데 메나테크에서는요
평범한 아이 키우던 주부가 아이 내 키우고 차 한 대 없는 주부가 그 전에 직업은 아리따움이라는 화장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분이 지금 1년 반, 2년 사이에 억대 연봉자. 월 800에서 원래 억대 연봉이요. 평균 수령이 650, 700이에요. 그걸 우리가 억대 연봉으로 쳐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다 삐면 그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그런 분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맨하테크 보상엔 총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이걸 상세하게 다 말씀은 안 드릴 텐데 특징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맨하테크의 보상 플랜은 심플합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좋냐면요. 내가 내 수입을 정확히 계산하고 내가 내 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조를 짤 수가 있어요. 근데 아메이처럼 한 40년, 50년 된 회사는요. 막 중간에 조금씩 바꾸다 보니까 절대 계산이 불가능해요. 제품만 3,000 종류가 넘거든요.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 근데 맨하테크는요. 일단 6가지 종류로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한 데 맞춰서 설계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사업의 첫 단계가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네트워크 소득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 제품을 소개하고 받는 소개비 정도의 수수료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내 밑으로 내 산하로 큰 조직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때부터 진정하게 힘이 발휘되는데 초기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초기에 내가 차비도 쓰고 활동도 하고 누구 만나면 커피도 한 잔 사야 되는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자켓 좀 벗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약간 그 제품을 전달하는 초기 소득을 만든 게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죠. 저는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가 한 달에 평균적으로 2,500을 버는데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가 0원이에요. 저는 그걸 만들 이유도 없고 만들 수도 없어요. 내 직대 손인수 사장과 이민호 사장님이 500점을 안 채워요. 그래서 죽었다 깨나도 비즈니스 개발 받을 수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고. 하지만 초창기에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전달하는 실력을 높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보상에서요. 이런 게 있어요. 순수하게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하는 걸 네트워크 소득이라고 하고 이렇게 제품이 전달하는 걸 일종의 판매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비율을 조금 적당하게 섞은 걸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해요. 하이브리드가 뭐냐? 자동차로 따지면 전기로도 일부 가고 엔진으로도 가는 거 2가지를 가는 거 하이브리드라 그러는데 맨하테크가 그렇게 보완책을 좀 마련한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입니다. 두 번째, 저는 오늘 특별히 유니레벨 보너스와 체크 매칭 보너스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제일 뒤에 가면 제 평균 소득 월표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 중에 1,000만 원이 제가 평균 2,500만 원 내외를 받는데 그 중에 1,000만 원이 유니레벨 보너스. 10년 정도 사업을 꾸준히 해나가다 보니까 이 유니레벨 보너스가 제 수입의 거의 40%, 체크 매칭이 한 1,200만 원, 그게 한 50%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품을 처음에 고객들에게 전달하다 보면요, 이 우리 제품의 효과성이 좋으니까 자꾸 소개들이 일어나면서 계속 단계 내려갑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까지 단계별로 일어난 매출액의 퍼센테이지를 정확히 돌립니다. 근데 저 첫 단계는 한 3, 4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작아요. 근데 밑으로 이 각자가 또 4명씩 늘리면 이게 밑으로 내려면 커지겠죠.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라는 사람 중심으로 이 150점이라는 게 약 플러스 마이너스 20만 원 정도거든요. 한 20만 원 정도 내외를 드시는 고객은 많아요. 그래서 제가 4명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이 20만 원씩 해가지고 드시니까 저한테 한 4만 8천 원 정도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 4명이 이제 이건 가정입니다. 4명이 또 4명씩을 소개한다고 치게 그런 일은 안 일어나는데 하여간 꽉꽉 채워 가볼게요. 그래서 또 이 각각의 4명이 또 4명씩을 채우면 저한테 19만 2천 원이 들어와요. 그런 식으로 꽉꽉꽉꽉 채워서 7단계까지 가면 이론적이지만 한 1억 4천 정도가 들어온다고 해요. 월에. 근데 이건 이론적인 겁니다. 하지만
이게 50%만 된다도 7천만 원이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 정도 이루어져서 월 1,000만 원 정도. 한 10%도 안 되죠. 제 이 이론의 7%, 8%만 달성했는데도 제가 뭐가 들어온다? 유니레벨 보너스가 1,000만 원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걸 어려운 경제 용어로 시간의 레버리지라 그래요. 이걸 이제 투자하는 사람이 쓰는 말인데 시간이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시간의 레버리지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 30년쯤에 한 40년쯤에 누군가 할아버지가 현금 1,000만 원을 줬다고 칠게요. 10,000원짜리 1,000장을 줬다. 그때 5만 원짜리 없었으니까. 그걸 고이고이 금고에 넣어놔서 지금 꺼냈다고 칠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치는 거예요. 40년 전에 그 1,000만 원 갖고 연립주택 뭐 두 채를 살 수 있다고 칠게요. 지금 30년이 지나 1,000만 원을 꺼내서 연립주택 방 한 칸도 못 얻잖아요. 현금은 시간의 레버리지가 작동되지 않아요. 토지나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레버리지가 작동해요. 그 지렛대로 누군가는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평상시에 아는 고객인데 선배님 한 분을 초청했어요. 제조업으로 막 기계를 만들어 전국 교도소에 이렇게 납품하셔서 큰 돈을 버셨대요. 그 사연도 들어보니 너무 재밌어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하셨대요. 근데 왜 투자하시겠대요? 그랬더니 별거 아니에요. 어느 날 지도를 보니까 한국이 겁나 작더래. 땅이 겁나 좁더래. 그 땅을 사야 되겠다 하고서요. 고향에다 땅 사놓으신 거예요. 건물 사놓고. 그 은행 대출 끼고 해서 7, 8억에 산 걸 지금 80억 정도에 파신대요. 은행 대출 끼고. 은행 대출 끼니까 월세 나오는 은행 대출 이자 갖고 이렇게 버티다 보니까 그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80억, 100억 이러고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레버리지예요. 근데 당장 우리가 그 미천이 있어야 대출을 받아서 사든 말든 하죠. 히드머니가 없잖아요. 그거 있으면 지금도 해볼만 해요. 근데 안 되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는 뭐예요? 시간의 레버리지를 작동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두 번째 멘토 보너스는요. 작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까지 내가 누군가를 추천한 사람이 어떤 직급이 되면 받는 건데요. 뭐 이것도 쏠쏠하고 좋은데 뭐 큰 돈은 되지 않습니다. 예, 하여간 이것도 충실하면 돈 100만 원씩은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하여간 전체 큰 흐름을 봐서는 하여간 작은 포션이긴 하나 굉장히 메리트 있는 보너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꾸준히 도와라 이런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체크 매칭 보너스예요. 매칭이라는 게 뭐냐면 내 다운라인, 이게 난데 내 밑에 누군가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일정 직급 이상을 성취하면 그분이 받는 보너스의 일정 비율을 그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만큼을 회사가 주는 거예요. 나는. 뭐 했다고? 그 사람 잘 도와줬다고. 그런데 이 체크 매칭 보너스는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메나테크가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메나테크는요, 다른 회사는 이 뭔가 직급이 성취한 사람들이 내가 데려온 사람이어야 돼. 내가 데려다가 꽂은 사람이어야 돼. 그 사람 거만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안 꽂은 사람이 뭐가 되면 나한테 들어오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내 밑에 있지만 어떤 놈은 내 친자식, 어떤 놈은 의붓자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내가 데려다 심으면 그 사람한테 들어온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데 그냥 내가 데려온 사람 아니면 그 사람이 뭐가 되든 말든 나한테 소득이 안 오니까 관심을 안 갖는 거죠. 근데 메나텍은요, 당신이 데려왔든 당신이 안 데려왔든 당신 밑에 있는 사람 누구나 일정 직급이 되는 도록 당신이 돕기만 한다면 당신에게 수당을 주겠다. 이걸 어려운 말로 후원 계열 체크 매칭이라 그러는데 이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선 대한민국의 메나테크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돈을 지급하는 데는 원칙과 철학이 있어요. 원칙. 우리가 국가에서 훈장을 주고 상금을 주는데도 원칙이 있듯이 회사에서도 이렇게 뭔가 수당을 주고 하는 데는 원칙이 있는 거죠. 어떤 원칙을 세웠냐면 비록 당신이 많은 사람을 모시고 오지는 못했으나 인연이 돼서 당신 밑으로 온 사람들을 잘 일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그래서 성공시킨다면 당신에게 그 노고를 치하하겠다라는 뜻이라 이
체크 매칭 보너스가 가장 매력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한 보너스라는 건데요. 이제 어느 순간 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7단계를 벗어나는 상황이 생겨요. 그때 제일 큰 라인 빼고 나머지 라인에서 7단계 넘어간 전체 매출의 0.5%를 저에게 돌려줍니다. 이게 무한 보너스예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풀 보너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아까 제가 연봉 1억을 브론즈 PD라고 했거든요. 브론즈 PD. 우리는 VIP 멤버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브론즈 PD를 VIP 멤버라고 하냐면, 여러분, 대기업들에게 얼마나 힘듭니까? 대기업에서 20년 버티기는 얼마나 더 어려워요. 그 소득을 여기서 이뤄낸 사람들, 우리가 브론즈 PD라고 하는데, 여기 브론즈 PD 이상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바짝 들어보세요. 왜 연봉 1억이 창피해? 바짝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주위를 한번 잘 둘러보세요. 여기에는요, 대학을 나왔느니 안 나왔느니, 외모, 뭐 지역, 뭐 학력, 아무것도 안 따집니다. 누군가 기업에 들어가서 20년 죽어라 해서 받을까 말뚱한 연봉 1억을 여기서 1년 만에 해낸 분도 있고 3년 만에 해낸 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브로드 PD 이상이 되면요, 이 회사가 전 세계 28개국에 나가 있는 전 세계 매출이 있거든요. 그 매출을 다달이 1.5%를 기금으로 띄어서 이 직급별로 주식을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 직급을 성취하면 주식 2개, 요 직급을 성취하면 주식 하나 반, 이런 식으로 주식처럼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서 전체 모인 돈의 n분의 1로 나눠서 하나가 200이다. 보통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200만 원 정도 돼요. 한 개가. 그러니까 저는 2개 받았잖아요.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400 정도를 전 세계 매출과 연동돼서 받는 거예요. 이 또한도 굉장히 매력 있는 거예요. 왜? 아직 미 진출한 중국 시장이라든가 이 아시아 시장이 거의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10배가 커지면 제 소득도 10배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매력적인 거라습니다. 저의 수입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30일까지 11월, 이때가 코로나 시즌이에요. 이때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그 다음 달 15일에 수당을 받습니다. 제가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 0이죠.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실수령액이 2,600만 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유니 레벨 보너스가 1,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체크 매칭 보너스가 2,400이에요. 물론 여기 멘토 보너스 또 더 많이 추천해서 받아야 되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저걸 한 100만 원 이상 높이는 게 목표인데, 그리고 아까 무한 보너스 제 7단계를 벗어난 데서 일어난 매출의 0.5%를 받는 37만 원이지만 여러분, 시간이 흘러 밑으로 계속 내려간다면 저것도 시간의 레버리지가 작동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글로벌 풀 보너스 있잖아요. 글로벌 풀 보너스가 388만 원. 그래서 한 구자가 평균 200만 원 되는 건데, 제가 직급이 올라가서 세 구자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매출액이 글로벌 메나테크 매출액이 계속 성장하면 저것도 받을 수 있겠죠. 제가 이거보다 더 받은 달도 있지만 쭉 평균상에서 가져온 거예요. 어때요? 시간의 레버리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봉 5천, 대기업 되는데 대기업 6년, 중소기업 10년 걸린다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꿈의 연봉 1억 되는 건 20년 6개월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특히요, 성별로 보면, 요 밑에 볼까요? 성별로 보면 남성이 88%, 여성이 12%예요. 여기 한번 억대 연봉제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성비가 거꾸로 돼 있어요. 여자분들이 90%, 남자분들이 10%. 어때요? 세상 나가서 연봉 1억 받으려는데 저 어려운 경쟁을 뚫으실래요? 여기서 연봉 1억이 되실래요? 너무 진지해서 중간 박수 한번 칩시다. 제가 일을 미리 못해서 어제 새벽 3시까지 만들었어요. 와이프가 혀를 끌끌 차면서 며칠 전부터 하면 될 텐데 새벽 3시까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거의 초죽음이 돼서.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 소득표입니다. 이게 이제 직급인데요. 직급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PPD라는 직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브론즈 PD라는 직급이 요 구간이에요. 그래서 매출액으로 봤을 때 한 1억 이짝저짝 정도의 매출액을 내가 컨트롤하는 그룹을 만들게 되면 최소 600에서 1200 정도의 소득이 가능합니다. 특히 메나테크의 보상에서 특징이 뭐냐면
어디 가면 최대치를 얘기하는데 우리 그룹, 특히 우리 그룹은 미니멈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그거보다 안 됐을 때 실망하실까 봐 최소한으로 잡은 금액이라는 점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다 좋은데 난 아직 기술이 없어. 난 몰라. 예를 들면 영업사원, 자동차 영업사원이 차 한 대를 팔아도 시스템이 붙어야 돼요. 뭐 PC도 줘야 되고 뭐 명함도 만들어줘야 되고 뭐 차 설명하는 거 교육도 시켜줘야 하고 뭐 많은 시스템이 붙잖아요. 영업사원들 중심으로. 영업사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업사원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시스템이 붙습니다. 근데 우리 일도 마찬가지인 거죠. 일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특히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룹에는 크게 5가지의 무료 공짜 교육 시스템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와 계시는 화요일 미팅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는 반쯤비였는데 뒤로 한번, 앞에 계시면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앉을 자리 없죠? 이게 뭐 저라 이런 게 아니라 원래 맨날 이래요. 공짜라서. 이걸 활용하나 안 하나. 또 지금 유튜브로 또 이렇게 여기에 이 멀쩡한 분들이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벌 쓰고 있잖아요. 유튜브로 송출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게 다 공짜예요.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 사업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쉬운 게 뭐냐면 내가 설명할 수 없어도 이 사업이 진행이 가능해요. 여러분, 내가 보험을 설명할 수 없을 때 보험이 가능해요? 안 돼요. 내가 떡볶이를 할 줄 모르면 떡볶이집이 가능해요? 세상에 그 어떤 일도 내가 할 줄 모르면 사업이 스타트가 안 돼요. 내가 완벽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내가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사업이 진행이 돼요. 공짜로. 그래서 매일 화요일 날 인천 송도센터에서 진행이 되고요. 내가 배우면서 초대하면 되는 거죠. 내가 배워가면서 사업을 여러분, 뭔가 배워가면서 돈을 동시에 버는 일은 세상에 없어요. 배움이 끝나야죠. 근데 이 일의 특징이 뭐냐면 배워가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아주 강력한 시스템인데 MBA라는 과정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이 MBA라는 과정을 사랑해요. 특히 우리 그룹 얘기를 좀 하면 우리 메나테크하는 여러 그룹들이 있는데 똑같은 제품을 갖고 똑같은 가격 조건에서 지금 수년째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 평균 20%씩 매출액이 올라갔어요. 근데 메나테크 전체 매출액은 지금 5년째 똑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50억, 100억씩 매출액이 더 추가로 늘어났는데 전체 토탈은 똑같다라는 건 어딘가 빠졌다라는 거죠. 그 차이가 어디서 출발하냐면 단돈 3만 원 내고 교재 하나 사는 걸로 어마어마한 교육을 받는 MBA라는 과정인데 지금 매달 진행되고 있어요. 4320이라는 게 뭐냐면 4번 오시면 돼요. 물론 유튜브로 들어도 돼요. 하지만 와서 듣는 거하고 게임이 달라요. 두 번째, 3권의 책을 같이 읽어나가면 교육이 끝나요. 마지막 20개는요. 매일 20일 동안 아침마다 들을 만한 영상을 20개 정도 공유해야 돼. 그걸 다 들으면 사업을 알아보는 게 끝나요. 어마어마한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게 매달 진행되고 있고요. 화요반, 일요반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번 주 일요일 날 또 진행이 되는. 네? 아, 죄송합니다. 어휴, 잘 듣고 계시네. 그래요. 목요반. 이번 주 목요일. 2주차 입교 가능하니까요.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 있다면 그래, 나 다음 달에 하지 미루지 마시고요. 이번 달에도 스타트가 가능하니까요. 미루지 마시고 그냥 속는 셈 치고, 그냥 책도 요즘에 책값 비싸요. 책 한 권 산다 치고 한번 시간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여러분 2012년 8월 달에 이 교육을 마치고 수료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이 회사로부터 받은 상패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제가 2020년에 Q12라는 직급이 돼가지고요, 이 종이 쪽지 하나 받는 걸 했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전 메나텍 지금 10년하고 6개월 했거든요. 10년 6개월째인데 받은 돈을 다 합치니까 대충 20억이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더 놀란 건 그 돈이 어디가 있는지 몰라서 더 놀랐어요. 아니, 분명히 준 증거는 회사에 있더라고. 회사 돈을 다 합치니까 20억이야. 근데 돈이 없어. 제가 그 돈이 어디 있는지 찾았어요. 저희 3남매 사진입니다. 사업한 지 1년 만에 우리 막둥이 아들을 낳았고요. 이렇게 이 녀석들이 지난 10년 사이 아빠가 이 사업을 하는 동안 이렇게 이쁘게 컸어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너나 가나 하와이도 데려가고 해변가도 구경시켜주고요. 같이 이렇게 했어요.
또 제가 또 개인 돈으로 싱가포르에 데려가서 이렇게 구경도 시켜주고요. 그래서 애들 1년에 2,500만 원 되는 학교를 큰 애는 12년째, 작은 애는 11년째 보내고 있어. 제가 밥을 먹을 때마다 2억 5천, 2억 3천, 막둥이 집 1억. 아, 여기 들어가 있구나. 근데 이 녀석들이 이제 커서 또 이렇게 컸어요. 그리고 그 사라진 20억이 저희 딸들이거든요. 이렇게 이쁘게 커서 이거 돈 많이 들어가요. 막 뭐 50만 원 뭐 결제되면 이거 배우러 간 거예요. 막 이 왼쪽이 첫 번째가 작은 딸, 두 번째가 큰 딸. 막둥이는 또 축구 엄청 좋아해가지고 막 이렇게 축구 막 이런 거. 제가 MBA라는 그 졸업장 하나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시간의 레버리지가 작동해서 20억을 벌었고, 그래서 원 없이 자식들에게 썼습니다. 저희 자녀들과 하루 시간 내서 이렇게 캠핑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할 때 제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딱 10년 했거든요. 10년이 참 풍요로웠어. 제가 이러니까 우리 아내가 아니야 여보, 50년이 풍요로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50년이야 그랬더니 앞으로 50년? 그러니까 아니, 우리 5식구가 10년 동안 풍요로웠으니 합치면 50년이지. 너무 감동스러운 말 아닌가요? 네, 제 지혜로운 아내를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저는 그냥 30년 정도 남은 삶을 대충 계산해 본다면 앞으로 150년 정도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MBA라는 저 훌륭한 과정에 많이도 아니고요. 내가 한번 마치고 나서 한 2명씩만, 내가 2명씩 한다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1년, 한 6개월 동안 한 10명 정도만 여기에 입교를 시켜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 자리에 함께 가보자 할 사람 10명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또 초대한 사람이 각각 또 2명이 2명씩 하면 4명씩 쭉 돼서 이걸 다 합쳐보니까 한 6개월 동안 한 108명이 내 밑으로 이걸 듣게 되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꼭 이론대로 되지는 않지만 숫자상으로 그래요. 근데 불가능한 수치도 아니에요. 그랬을 때 반 정도만 끝까지 듣는다 그래도 120명이고, 그 중에 그 반에 또 반만 이 사업장에 나온다 그래도 60명이에요. 그래서 그 반에 한 20명 정도만 우리가 매달 진행하는 고PD 세미나가 오면 PD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브론즈 PD, 아까 얘기한 억대 연봉이 6개월 만에도 가능하고 실제로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못 만드느냐의 결정적인 차이는 뭔지 아세요? 내가 저게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해내고요. 지금 자, 여러분 속마음으로 얹고 자신에게 물어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숫자를 얘기했는데 이론상이지 저게 되겠어?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고요. 한번 해볼까? 해볼만 한데 그런 사람들이 해냅니다. 다시 이제 마음을 바꾸세요.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것과 불가능한 건 구분해야 돼요. 여기서 부산까지 2시간 만에 걸어가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산까지 걸어가라는 건 힘은 들지만 가능한 거죠. 힘든 것과 불가능한 걸 구분해야만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MBS라는 건데요. MBS는 뭐냐면 여러분들 실행력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 스폰서들이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OJT 시켜주는 거예요. 인턴처럼 가르쳐드리는 그런 과정도 체계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박 2일 고PD 세미나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새해부터는요, 덕산에서 1박 2일로 두 번째 주 한 8번에서 9번 진행됩니다. 저는요, 여기 내가 한번 성공해보았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요, 미리 일정 빼가지고요, 눈 딱 감고 참가비 5만 원이니까 8번이면 40만 원입니다. 거기다 여러분 시간 1박 2일 40만 원 플러스 1박 2일 8분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서요, 인생 한번 바꿔보십시오. 인생 바꾸기 위해서 바리스타 배우고 빵 만드는 거 배우고 뭐 배우러 다니고 뭐 배우러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수업비 장난 아닙니다. 시간 장난 아니에요. 석사학위 박사학위 따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근데 그거 써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메나테크의 이 고PD 세미나는요, 그냥 써먹습니다. 마지막으로 KMF라는 건데요. KMF가 뭐냐면 1년에 한 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이뤄냈던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 볼 수 있는 날이 KMF인데, 올해는 대전에서,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11월 19일에 시작됩니다.
혹시 내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걸 직접 볼 수 있다면 가보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우리 머릿속으로 연예인 계속 보고 임영웅이 노래 계속 듣는데 볼 기회가 생겼대. 목숨 걸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눈으로 보고 싶다면 11월 19일 단 하루 토요일 정말 미리 시간 내셔서 반드시 이 행사장에 오셔서 보시길 바라요.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블랙크라운 파이낸셜 디렉터 유희성. 네, 메라테크 어소시에이트 윤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느 책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않은 사람을 나 죽었을 때 화면에다 쫙 저거 틀어놓고 내 인생의 가장 왜 웃어요? 이건희가 자기 돈 들여 저렇게 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가 무대 차려놓고 자기가 올라서 박수 받고 그러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건 뭐예요? 회사가 차려준 장이잖아요. 여러분 꼭 PPD만 저렇게 큰 무대 쓰는 거 아닙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제 영상을 보여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 생생하게 꿈꿔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11월 19일 날 대전에 오시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도 10년 전에 무대 한켠에서 무대에 올라가서 하시는 분들을 물끄러미 보면서 나 한 저 무대에 5년 후쯤이라도 꼭 섰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꿨었는데요. 그 다음에 실버 PD라는 직급으로 올라가긴 했습니다. 눈으로 생생히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익혀보는 거예요. 직접 경험해보면 이야기가 더 생생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돈을 투자할 필요도 없고 시작할 때 400, 500 뭐 돈을 받고 몇 명을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메나테크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죠. 자, 경제 해결해 주잖아요. 사랑. 여기서는 꼭 사랑이 이성 간의 사랑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어떤 형제에도 사랑입니다. 정말 얼굴 보면 우리 일주일에 매일 보는 얼굴인데 그렇게 반가워요. 예? 친구의 부자로 삽니다. 저는 사실 친구가 5밖에 없어요. 여기다 메모했는데 친구 5밖에 없는데 걔네들이랑 이제 안 만나요. 왜 안 만나냐면 과거를 얘기하더라고요. 만남이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이유를 알았어요. 만남이 만나고 나면 지루하고 따분한 게 뭐냐면 과거에 매몰된 만남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미래를 논하고 내년을 논하고 다음 달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행복한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글꼴 보면서 담배 피다 걸린 얘기 그런 거나 지금도 하고 있고 50이 넘어서 뭔 발전이 있어요. 저는 여기 친구입니다. 다 친구죠. 그 다음에 자식 마음껏 제가 키울 수 있잖아요. 건강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건강 사업이기 때문에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취미생활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직업의 만족도.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알아보지 못해요. 사람들이 이걸 왜 잘 못 알아볼까요, 여러분? 추측해봐요. 공짜라서 안 믿어요. 제가 돌아보니 오히려 사기꾼들이요. 이거요 20억 되는 건데 1억만 넣으세요. 그럼 1억은 든다.
그건 너. 그래서 사기들을 당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대단한데 지금 공짜래. 안 믿는 거죠. 여기 한 소년이 있습니다. 한 골프 가방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일화를 마지막으로 강의 마칠 건데요. 이 골프 가방이 사실 제가 풍선이가 전데 당근 온도 43도입니다. 엄청 갖다 팔아요. 그럼 저 골프 가방이 어디서 났느냐? 제가 파트너 후원하려고 성남 어디에 아파트 밑에 주차하고 올라가는데 폐기물함에 이렇게 골프 가방에 딱 놓여 있는데 밑바닥을 딱 보니까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집었더니 경비 아저씨가 뛰어나오면서요. 막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뜨끔했지. 내가 가져가려는 게 들켰나 그랬더니 아저씨가 이거 버린 놈인지 아는 거야. 자기가 폐기물 스티커 안 붙이고 버렸다고 그놈 잡느라고 지금 눈이 빠지게 CCTV 보는데 너지 이러는 거지. 제가 버린 건 아니고요. 그렇게 힘들게 찾지 마시고 제가 가져가서 버려드릴게요. 그랬더니 90도로 인사해요. 고맙습니다. 저걸 버리려면 스티커 붙여야 되는데 그것도 한 4,000원, 5,000원짜리 붙여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버린 새끼 나쁜 새끼예요. 그리고 막 그냥 계속 코가 땅이 닿도 인사를 해. 집에 딱 왔을 때 거의 안 쓴 새 거야. 그래서 제가 잘 닦아서 당근마켓에 5만 원에 올렸어요. 5만 원에 올리자마자 1분 만에 내용도 보여줄까요? 거래 희망합니다. 예약금 보내드릴게요. 점심때 뵐 수 있을까요? 판매 완료됐습니다. 저녁 몇 시에 가능하세요? 성금이라도 가능하니 좀 내주시면 오늘 저녁에 갈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판매 완료됐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가지러 갈게요. 판매됐습니다. 마지막 한 분이 드디어 가져갔어요. 이분이요. 지금 갈게요 하고 10시 55분에 얘기해 우리 집에 11시 10분 15분 만에 달려왔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경비 아저씨한테는 그 골프 가방이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스티커 안 버리고 안 붙이고 버린 놈을 찾으려고 애쓰고 보이는 저한테는 이거 골프 가방 새 거네. 어느 루트로 팔려나가고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걸 제가 골프를 치니까 알잖아요. 사실 제가 우리 아파트에서 주워다 한 골프백만 지금 한 30개가 넘습니다. 어떤 건 10,000원에 팔기도 하고 어떤 3만 원에. 루트를 아니까 저게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경비 아저씨들은 죽었다 깨도 골프를 안 치니까 저게 돈이 되는 걸 못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비전을 반드시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주 봤을 거예요. 나의 이름은 기회인데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다 잘 잡게 하는 거고 내 뒷머리가 없는 건 지나가면 못 잡게 하는 거고 내 어깨에 발에 날개가 있는 건 사라질 때 확 사라지려고 하는 거고 나의 이름은 기회다라는 거죠. 정말 기회라는 걸 이렇게 잘 명쾌하게 표현해 놓은 게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 지금 메나테크라는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남들이 얘기하는 한 번도 어느 분야에서 성공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말을 듣고 한 번도 이런 분야를 들어보고 알아본 적도 없고 성공해 본 적 없는 사람이 선입견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친다면 너무 아쉬운 거죠. 버나드 쇼라는 작가가 그랬잖아요. 자기 묘비명에 우물쭈물하다가 당신들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년 후에 우리 그룹에서요 1000명의 PD라는 직급을 만들어낼 기회입니다. 수치상으로 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6년 전에 8명으로 4년 전에 8명으로 시작했는데요. 지금 80명이 됐거든요. 10배가 늘어났죠. 그 계산법으로 따지니까요. 4년 후에 여기에 대략 10배의 사람들이 사진이 실리게 되겠더라고요. 그때 여러분들 그때 그 유희성이가 그 골프 가방 얘기할 때 그거 했어야 되는 건데 라고 하실래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메나테크는 아직 한국에서 들어온 지 18년 됐지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업이 펼쳐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물질이 갖고 있는 특징과 여러 요소를 봤을 때요. 펼쳐지지 않았어요. 초기입니다. 여러분 이 초창기에 이 기회를 정확히 잡으셔서 여러분 삶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후세대들 지금 20대들 30대들이요. 너무 불쌍해 죽겠어요. 길이 안 보여요. 나라 전체를 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과 관련된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식들의 삶이 메나테크라는 이 공짜 기회를 통해서
발전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